윤숙 씨는 올해로 60이 넘었다. 남편이 다니던 동창 모임에 부부 동반으로 나가기 시작한 건 어느덧 10년이 다 되어간다. 2달에 한 번 저녁 모임, 가끔 떠나는 근교 여행, 그리고 드물게 가는 해외여행까지. 어쩌다 보니 모임은 어느새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이번엔 3박 4일 제주도 여행이었다. 모임 10주년이라는 명분도 있었고 누군가의 강한 제안으로 남편의 친구들과 그 배우자들까지 총 12커플이 함께하게 됐다. 총무는 늘 그랬듯 준수 오빠였다. 말수가 적고 숫자에 밝은 사람이어서 대부분의 회비나 경비는 그가 맡고 있었다. 출발하기 전 준수는 단체 채팅방에 이렇게 적었다. 1인당 85만 원입니다. 숙소 렌터 가식 사공동 경비 포함입니다. 계좌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윤숙 씨는 처음엔 그저 그런가 보다 했다. 그런데 출발 이틀 전 우연히 딸이 보내준 여행 사이트에서 똑같은 제주 패키지를 보게 됐다. 가격은 인당 68만 원. 항공편, 숙소, 렌터카까지 전부 같았다. 처음엔 혹시 다른 옵션이 포함된 건가 했지만 아무리 봐도 차이가 없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럼 나머지 17만 원은 뭐지? 혹시 밥값인가? 하지만 총무에게 따로 묻기엔 애매했다. 괜히 숫자 문제로 사람 사이 불편해지는 걸 그다지 원치 않았다. 어차피 다 같이 가는 여행이고 좋은 추억 남기자고 떠나는 거니까. 여행은 무난하게 진행됐다. 유명 관광지, 중식, 석식 카페, 저녁 술자리까지. 다들 웃으며 사진을 찍고 다음에도 또 가자며 분위기는 좋았다. 하지만 윤숙 씨는 자꾸만 메뉴판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 식당 점심 세트가 1인 15,000원인데 20명 기준 30만 원이면 되겠네. 그런데 정산 내역엔 첫째 날 점심 48만 원으로 적혀 있었다. 음료까지 계산한 건가? 그런데 우리가 뭐 그렇게 마셨지? 둘째 날 저녁엔 고기를 먹었는데 72만 원이라는 숫자가 올라왔다. 실제로는 각 테이블당 15만 원도 나오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정산은 여행 마지막 날 저녁에 단체방으로 올라왔다. 스크롤을 내리던 윤숙 씨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다. 공동경비 정산 내역. 1일차 점심 48만. 1일차 석식 66만. 2일차 중식 38만. 2일차 석식 72만. 3일차 브런치 40만. 카페 및 음료 22만. 택시 및 기타 28만. 총합 314만 원. 윤숙 씨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숫자가 틀렸다는 게 아니었다. 의문은 하나였다. 이 금액 정말 모두가 납득할 만큼 정확한 걸까? 남편은 핸드폰을 툭 던지며 말했다. 뭘 그렇게 꼼꼼히 봐. 그냥 넘어가자. 괜히 친구 사이 어색해진다. 그 말에 윤숙 씨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보았다. 여행지의 햇살이 마치 자신을 따뜻하게 위로하는 것 같으면서도 속은 왠지 싸늘했다. 그녀는 생각했다. 모임은 웃으며 시작했지만 돌아오는 길엔 그 웃음이 내 것이 아니었다고. 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윤숙 씨는 여전히 마음이 불편했다. 여행지에서의 햇살도 함께 찍은 사진들도 이제는 그다지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단톡방엔 다음 여행지는 일본으로 가자는 말이 오가기 시작했고 몇몇은 벌써부터 기대된다고 답글을 달았다. 하지만 윤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편에게 다시 말을 꺼내보았다. 당신, 우리 경비 다시 계산해보면 안 돼요? 남편 창우는 신문을 덮으며 말했다. 또 그 얘기야? 윤수가 그러다 당신만 피곤해져. 그냥 잊어. 윤숙 씨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괜히 물었나 싶었다. 창우는 늘 그랬다. 불편한 이야기는 회피했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긋나는 걸 가장 두려워했다. 그날 저녁 윤숙 씨는 메모장을 꺼냈다. 정산표를 하나하나 다시 써보기 시작했다. 첫날 점심, 둘째 날 저녁, 카페 음료 머릿속엔 메뉴와 장소가 모두 선명했다. 식당 이름과 음식 가격까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다시 확인했다. 계산기 앱까지 켜서 정리한 결과 실제 경비와 정산된 금액 사이에는 약 80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12쌍이 모였으니
대략 한 쌍당 67만 원 정도가 부풀려졌다는 셈이었다. 그 돈 다 어디로 간 걸까? 모임 총무인 준수 오빠는 평소에도 돈에 민감한 사람이었다. 회비 모아서 모임할 때도 자기가 카드 긁고 현금은 모아서 정산하는 방식이었다. 아무도 뭐라 하진 않았지만 그가 항상 마지막에 남는 돈은 다음 회차로 넘긴다고 말할 때면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찜찜하긴 했다. 그런 생각이 들자 지난 수년간의 모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함께 웃고 떠들던 술자리, 부부들끼리 수다 떨던 시간들, 그리고 사진 속 환한 얼굴들. 그런데 그 모든 장면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나만 바보처럼 있었던 거 아니야? 그녀는 자신에게 그렇게 물었다. 다음 날 윤숙 씨는 친한 모임 친구인 수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비슷한 연배의 대화가 잘 통하던 사람이었다. 언니, 우리 여행 때 식사 비용이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수진 씨는 잠시 말이 없더니 조심스레 말했다. 나도 사실 그 얘기 남편한테 했었어. 근데 그냥 조용히 하자고 하더라. 괜히 우리만 속 좁아 보일 수 있다고. 그 말에 윤숙 씨는 답답함을 느꼈다. 속 좁은 게 아니라 상식적인 거 아니냐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다. 결국 이 모임에서 정확한 말은 언제나 분위기 깨는 말이 되곤 했다. 그날 밤 남편과 윤숙 씨는 저녁을 먹고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뉴스에서 공금 유용 사건이 보도되자 윤숙 씨가 말했다. 돈이란 게 그래요. 액수가 아니라 신뢰 문제인 거죠. 창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화면 속 아나운서의 목소리만 덜그럭거렸다. 윤숙 씨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다음 모임 나는 다른 선택을 하겠다고. 다음 모임은 서울 시내의 한 갈비집에서 열렸다. 총무 준수 오빠가 예약한 자리였고 언제나처럼 부부 동반 10상이 모였다. 윤숙 씨는 처음으로 이 모임에 의무감이 아닌 의심을 품고 참석하게 되었다. 모임은 겉보기엔 평온했다. 식탁 위에는 푸짐한 음식이 놓였고 사람들은 건배하며 웃었다. 하지만 윤숙 씨는 이상하게 마음이 뜨지 않았다. 웃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만 다른 시간에 와 있는 느낌이었다. 식사가 어느 정도 무르익고 사람들이 자리를 옮겨 술잔을 기울이던 중 준수가 말했다. 다음 여행은 오사카로 정했어요. 날짜랑 항공편은 제가 일괄 예약하고 숙소랑 일정도 제가 잡을게요. 총 비용은 다음 달쯤 안내드릴게요. 사람들은 별다른 질문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는 믿고 맡기죠. 늘 잘해주시니까요 라고 말했다. 그 순간 윤숙 씨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준수 오빠, 지난 제주도 여행 정산표 있으면 혹시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모임 전체가 잠시 조용해졌다. 준수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대답했다. 그거 다 단톡방에 올렸던 거잖아. 왜? 무슨 문제 있어? 윤숙 씨는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아니요,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냥 나중에 참고하려고요. 제가 따로 계산해 본 게 있어서 다음 여행도 참고하려고요. 몇몇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었다. 준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물컵을 들었다. 뭐 나중에 다시 올릴게. 그날 모임은 조용히 마무리됐다. 하지만 그 후 단톡방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다. 예전 같으면 금세 오가는 농담과 사진들이 올라왔을 시간에도 단 한 줄의 메시지도 올라오지 않았다. 그 대신 그날 밤 수진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윤수가 너 아까 그 얘기. 조심해. 준수 오빠 예민한 사람이잖아. 괜히 너만 모임에서 어색해질 수 있어. 윤숙 씨는 조용히 대답했다. 언니,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정산표 다시 보고 싶다고 했을 뿐이야. 우리가 돈을 모았잖아. 모았으면 제대로 알아야 하지 않을까? 수진 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맞는 말인데 이 모임은 말이야 너무 정확한 사람보단 그냥 흐르는 사람이 환영받더라고. 전화를 끊고 난 뒤 윤숙 씨는 거실불을 끄고 소파에 앉았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고 생각했다. 흐르지 않고 나는 이번엔 딱 한 번 머물기로 했다. 그게 나를 위한 선택이라면.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나도 단톡방은 조용했다. 누군가 일부러 말을 아끼는 듯한 분위기였다. 윤숙 씨는 일급만 늘어나는 회색 말풍선을 보며
이 모임의 온도라는 게 결국 침묵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갑자기 모임 톡방에 준수가 한 장의 사진을 올렸다. 지난 여행 사진이었다. 사람들은 짧게 댓글을 남겼지만 예전처럼 유쾌한 반응은 아니었다. 잘 다녀왔죠. 추억이네요. 같은 말들만 오갔다. 그 사이 윤숙 씨에게 수진 언니가 톡을 보냈다. 괜찮아. 윤숙 씨는 손가락을 멈췄다가 답장을 보냈다. 괜찮아. 언니는? 몇 분 뒤 수진 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윤수가 나 사실 말 못했는데 나도 예전부터 이상하다고 느꼈었어. 그래서? 나도 이번 여행부턴 빠지려고 해. 남편도 이번엔 그냥 넘겼지만 내년까지는 못 참겠대. 그 말에 윤숙 씨는 조금 안도했다. 자신만 이상한 사람이 아니란 생각에 마음이 풀렸다. 다음 날 남편 창우가 퇴근하고 들어오자 윤숙 씨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여보, 우리 다음 여행 빠지면 안 될까? 창우는 벗어놓은 재킷을 소파에 툭 던지며 말했다. 또 그 얘기야? 내가 민망하잖아. 친구들이 뭐라 그러면. 당신 친구들이라서 그런 거야. 내가 아니고 당신이 말해야 맞는 거 아닐까? 창우는 한숨을 쉬었다. 그러곤 잠시 말을 멈춘 뒤 천천히 말했다. 그래, 알겠어. 대신 나도 그 사람들 앞에선 아무 말 안 해. 당신도 그렇게 해줘. 윤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 안 해도 말 안 했기에 생긴 일이라는 건 서로 알면서도 그 약속을 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운 윤숙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말을 꺼내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하고 침묵을 지키는 데에는 그만큼의 체념이 필요하죠. 그녀는 이제 모임에서의 말보다 자신의 마음을 더 듣기로 했다. 며칠 뒤 수진 언니가 단톡방에 뜬금없는 공지를 올렸다. 다음 달 정기 모임은 잠시 쉬자고 총무가 말하네요. 다들 건강 챙기시고요. 처음 있는 일이었다. 10년 넘게 2달에 한 번 빠지지 않던 모임이었기에 사람들 사이에 짧은 술렁임이 일었다. 윤숙 씨는 화면을 응시하며 무표정한 얼굴로 생각했다. 준수가 피하고 싶었구나.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이 왔다. 모임 멤버 중 조용하기로 유명했던 영자 언니가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다. 윤숙 씨,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조용하고 차분한 언니였기에 윤숙 씨는 그 만남에 긴장과 기대가 섞였다. 둘은 동네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뜨거운 아메리카노 한 잔이 식어갈 즈음 영자 언니가 입을 열었다. 나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정산 이상한 거. 근데 내가 뭐라 할 처지가 안 돼서 말 못했지. 왜요? 우리 남편이 예전에 총무한테 사업 투자받은 게 있거든. 큰 돈은 아니지만 비처럼 껄끄러워서 괜히 말 꺼냈다가 불편해질까 봐. 윤숙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할 수 있었다. 모임이란 게 때론 사회 그 자체처럼 관계가 얽혀 있었기 때문이다. 영자 언니는 말을 이었다. 이번 기회에 정리하고 싶어. 나도 그동안 뭐가 맞는지 헷갈렸는데 윤숙 씨 덕분에 용기 내기로 했어. 그 말에 윤숙 씨는 울컥하는 마음을 누르며 말했다. 저도요. 다만 누굴 겨냥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우리가 조금 더 솔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에요. 그날 이후 조용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수진 언니, 영자 언니, 또 다른 멤버 하나둘씩 윤숙 씨에게 개별 연락을 해왔다. 정산에 대해, 회비에 대해, 그리고 우리 너무 오래 침묵했어요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들. 이름 없는 균열 위에 이름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모임이라는 단단한 껍질 아래에서 조용히 틈을 내며 사람들은 각자의 목소리를 준비하고 있었다. 2달 후 단톡방에 새로운 메시지가 떴다. 이번 달 모임 삼성한 정식에서 합니다. 시간은 그대로. 짧은 문장 하나에 윤숙 씨의 손이 떨렸다. 창우는 휴대폰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다들 모이긴 하나 보네. 나가볼까? 윤숙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말이라도 하면 감정이 다시 치밀 것 같았다. 그날 저녁 모임 장소인 삼송한 정식. 옛날 그대로의 나무벽과 따뜻한 조명 아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반가운 인사, 형식적인 웃음, 어색한 눈빛이 뒤섞였다. 준수는 여전히 총무석에 앉아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사람들을 챙기고 음식이 늦는다며 종업원을 불렀다. 자리엔 윤숙 씨 옆에 수진 언니, 맞은편엔 영자 언니가 앉아 있었다. 서로 눈빛만으로도 많은 말을 나눈 듯 셋은 조용히 밥을 뜨고 있었다. 그때 모임 멤버 중 성실하기로 소문난 상호 씨가 갑자기 말했다. 근데 지난 여행 정산 말인데요. 제가 그때 찍어둔 영수증 몇 개를 봤는데 내역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공기 중에 싸한 정적이 흘렀다. 모두가 젓가락질을 멈췄고 준수는 잠시 당황한 듯 웃으며 물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음식값이 실제 금액보다 많이 책정돼 있더라고요. 술이 많았다고는 해도 좀 차이가 크던데요? 누군가 물을 삼켰고 또 누군가는 헛기침을 했다. 윤숙 씨는 그 순간 뭔가 정리되는 기분이었다. 자신이 굳이 말을 꺼내지 않아도 진실은 결국 떠오르게 된다는 확신. 모든 시선이 준수에게 쏠렸고 그는 작게 말했다. 아, 그건 그냥 이체 수수료나 이런저런 걸로 조금 더 붙인 거지. 오해요. 하지만 말끝이 약했다. 그 순간이 지나자 또다시 평소처럼 술잔이 오갔다. 그러나 분위기는 전과 같지 않았다. 웃음소리는 덜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식사를 마친 후 수진 언니가 작게 말했다. 윤수가 오늘 이상하게 마음이 좀 편해. 윤숙 씨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말은 많지 않았지만 아주 많은 것들이 오갔다. 상호 씨의 언급 이후로 모임 단톡방은 며칠간 조용했다. 마치 누군가 입김을 불어 불을 꺼버린 듯 뜨거웠던 분위기는 이내 침묵으로 얼어붙었다. 그러나 조용한 물 아래에서 물살은 움직이고 있었다. 영자 언니가 따로 보내온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윤숙 씨, 혹시 그날 식당 이름들 기억하세요? 윤숙 씨는 기억하고 있었다. 아니, 애써 잊지 않으려 머릿속에 메모해둔 듯 했다. 호텔 앞에 있던 해산물집, 택시 타고 이동했던 야시장 골목, 마지막 날 단체로 갔던 전통 찻집까지. 그녀는 차분하게 리스트를 적어보냈다. 며칠 후 영자 언니가 단톡방에 하나의 사진을 올렸다. 영수증 뭉치였다. 날짜와 시간, 메뉴가 찍힌 영수증 수십 장. 그리고 이어진 한 문장. 이건 그냥 우리가 다시 정리해본 내역이에요. 준수는 아무 말도 없었다. 아니, 아무도 쉽게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저 사진 아래 읽음만 무수히 쌓여갔다. 그날 밤 윤숙 씨는 창우와 조용히 차를 마시며 말했다. 이게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창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진실이란 게 말이지. 누구 하나가 앞장서지 않으면 그냥 늘 눌러놓고 살게 되나 봐. 다음 날 단톡방에 또 하나의 메시지가 떴다. 이번엔 수진 언니였다. 앞으로 회비는 모임 날에 나눠 걷고 정산은 당일 공유하는 걸로 어때요? 이제서야 사람들이 하나둘 반응하기 시작했다. 좋아요. 그게 좋겠네요. 투명하게 하죠. 그리고 마침내 준수가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불편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빠질게요. 더는 변명도 해명도 없었다. 사람들은 굳이 붙잡지 않았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밤 윤숙 씨는 창문을 열었다. 여름 끝자락의 바람이 살짝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다. 마음속 무거운 돌 하나가 치워진 듯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야 웃으며 나갈 수 있겠네요. 가을빛이 내려앉은 단풍나무 아래 모임 사람들은 다시 모였다. 이번에는 수진 언니가 예약한 작은 식당이었다. 대형 프랜차이즈도 고급 한정식도 아닌 동네에서 오래된 맛집이라는 가정식 백반집. 입구에 들어서자 따뜻한 된장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윤숙 씨는 오늘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낯익은 얼굴들이 하나둘 들어서며 인사를 나눴다. 준수 대신 상호 씨가 인원을 체크하고 직접 가져온 음료를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오늘은 그냥 진짜로 즐깁시다. 수진 언니가 웃으며 말했다. 예전엔 웃음이 말끝을 마무리했다면 지금은 말 속에 웃음이 배어 있었다. 대화는 자연스러웠다. 창우는 자리에 앉으며 윤숙 씨 손을 조용히 잡았다. 눈빛만으로도 이번 모임의 공기가 이전과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식사가 끝나갈 즈음 영자 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오늘 사실은 제가 작게 준비한 게 있어요.
그녀는 종이 한 장을 꺼냈다. 회비 사용 내역서였다. 손글씨로 정갈하게 정리된 항목과 금액, 날짜. 그리고 마지막 줄엔 작게 적혀 있었다. 모두의 신뢰를 위해. 사람들은 그걸 보며 하나같이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필요 없었다. 이 조그만 투명함이야말로 지금까지 모두가 바랐던 것이었기 때문이다. 윤숙 씨는 식당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파랗고 높은 하늘, 그 아래 흩어지는 사람들. 몇몇은 커피를 마시러 가자고 했고 누군가는 다음 모임을 벌써 정하자고 제안했다. 어쩌면 큰일은 아닐지도 몰랐다. 단 몇만 원의 문제로도 관계는 흔들리고 회복되고 다시 세워진다.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마주하고 다시 서느냐였다. 그날 밤 윤숙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작은 다이어리를 꺼냈다. 모임 회복의 기록이라 적힌 노트를 펼쳐 마지막 페이지에 적어 내려갔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다시 믿게 되는 순간이 오기도 한다. 오늘 우리는 그 시작점에 있었다. 그녀는 노트를 덮고 불을 끄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정말 괜찮습니다.